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무겁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나만 이런가 하고 자책하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갱년기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계신 어머님들, 혹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왠지 모를 답답함과 권태로움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삶 자체가 무의미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모든 분들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따뜻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권태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는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만 혼자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서운함과 외로움에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죠? 이런 감정들은 절대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나약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가 가져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는 곧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우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행복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하니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갱년기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며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건망증이 심해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다음날 또다시 피로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안면홍조나 빈맥, 갑작스러운 발한 등 신체적인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설마 내가 우울증일까? 혼자 끙끙 앓다가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나?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바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곤 하죠. 하지만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만 보더라도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 여성들이 전체 여성 우울증 환자의 약 32%를,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22%를 차지할 정도로 이 시기에 우울감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통계가 말해주듯 이 시기를 겪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절반의 위로를 받은 셈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짝 내디딜 용기를 내어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갱년기 우울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도 숨기지도 마세요. 마치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듯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기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신과 상담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마음이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감정을 억누르다가 소화불량이나 변비 혹은 만성 피로와 같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많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마음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돌봐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심을 담은 소통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긴 결혼 생활을 함께해온 배우자만큼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조금씩 관계의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남편분들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나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 당황하거나 무심하게 넘기기보다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지지로 아내와 함께 이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적인 건강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의 활력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마음을 안정시키는 요가나 명상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하기보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이 쉽게 늘기 쉬운데 50대 이상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 권장량에 맞춰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가는 높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불면증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잠 못 드는 밤에 한번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충분한 수면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한 부분이니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데 신경 써주세요. 네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녀 육아와 살림, 직장 생활, 남편 뒷바라지 등 다양한 역할에 치여 나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여건이 되지 않아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교실, 독서 모임,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얻는 작은 기쁨과 활력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산책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자체가 지겹고 무의미한 권태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정을 다했던 일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의욕도 생기지 않으며 모든 것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권태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탐색하고 찾아보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권태기는 배우자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나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이 함께 떠나는 짧은 여행이나 평소 꿈꿔왔던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겠죠.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 감정들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금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힘들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아 걷고 싶을 때도 있고 잠시 멈춰 쉬었다 가고 싶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우울감, 권태감, 그리고 갱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어. 힘들어도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토닥토닥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세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화약고가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졌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 활짝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